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업종 체크해 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금융은행 업종입니다. 폭풍 속의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시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금융과 은행 업종을 좀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런 주제를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또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0.75%에서 1%까지 인상하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은행 업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말도 있듯이 금융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은행 업종 리포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26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와 11월 10일 발간된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75%에서 1%대로 이제 1%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0%대 금리 시대를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확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좀 내셨고 더불어서 내년 1분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를 좀 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포인트가 내년 1분기에도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거의 단정적 발언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융주 하면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서 금융주, 은행주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행주를 본다면 그리고 보험주 선반영이 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에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은 이번 금리 인상의 시기 그리고 은행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은행주와 보험사, 증권주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은행은 예대금리차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은행은 내년 1분기, 2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좀 가정을 했을 때에 예대금리 차가 내년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지속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 확대로서 주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 이원 확대를 통해서 2차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보험 영업이익은 축소 가능성이 높게 좀 전망이 되고 있으나 투자 수익률 확보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장기, 시장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민감하게 보험주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는 어떨까라고 보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등 유동성 억제 조치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될 수 있겠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온다면 그래도 뭔가 더 강력하게 나는 베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래대금 측면 쪽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약해질 수 있겠다. 개인 자금들의 증시 유입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강도가 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후반부로 갈수록 주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난 경향 등이 이전에도 증권주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대표적으로 본다면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금융업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통의 금리 인상부터 짚어드리면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은행들의 전망이 구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주와 금융주 그리고 보험주까지 아마 우리 시장 투자자 분들께서 포트에 편입하셨거나 하시려는 움직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하실까요? 네. 22년도에는 그래도 은행, 보험, 증권 쪽 중에서는 은행주가 그래도 긍정적인 뷰가 더 많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라고 한다면 은행주를 좀 고르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 요인으로 본다면 코로나19 그리고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적인 측면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주말 동안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고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의 지연 그리고 집단 면역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적인 측면까지 놓고서 금융주, 은행주를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축소가 나올 것인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증가할 것인가, 금리 인상이 내년 6월 달에 단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나오면 나올수록,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테이퍼링의 속도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내년 6월 당장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미크론 뉴스와 함께 좀 공유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 바이러스의 병명을 오미크론이라고 지정을 했고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변이가 델타 바이러스는 16개였는데 오미크론은 32개나 보유하고 있다. 전파력은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나 어제 공개 강연회를 통해서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치명률이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현 단계에서는 우려 변이로 분류를 해놓았고 PCR 검사로 오미크론이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해외 검출 진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검출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9% 이상 하락을 좀 했던 모습이고요. WTI 국제유가도 13%가량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채권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베팅을 해 나가는 모습들도 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공포지수도 4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컨택트냐 언택트냐, 민감주냐 성장주냐, 바이오주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복잡해지는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발발 때부터 그간 경험해온 모습 속에서 충격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을 생각하고 손절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또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모든 전망들을 다양하게 열어놓으시고 시장에 참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에 그래도 은행주가 폭풍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연중 완만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쪽이 은행주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6%대 성장률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은행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대형 은행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들도 있고요. 앞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시사해 나가고 있는 쪽이 은행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22년 3월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은행주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에 앞서서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지속되고 있고
자본력,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비은행 자회사의 수익성, 안정성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폭풍 속의 대안으로 은행주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현 구간에서는 작전 리포트에서 다룰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1월을 시작할 때에 10월 말 공개 강연회에서 제가 11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주의와 용기를 병행할 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의라고 한다면 추세상 고점 부근에 다다랐을 때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함으로써 종목수를 줄여나감으로써 나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 위험 등 노출이 좀 적어들 수 있도록 종목을 좀 줄여보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주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용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는 반대로 추세 저점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년도 상반기 이후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와 분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용기 있게 내가 비중 확대 또는 단가 낮추기 전략을 통해서 그 구간은 추세상 단기 저점,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간 지수 추세 고점에서 주의를 잘 해오셨고 현금 비중을 늘려오셨고 종목수를 줄여오셨다면 오히려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싶은 오미크론 변이를 통한 지수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또 용기를 내자고 해서 오늘 시초가에 증시가 급락했을 때에 용기를 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간 11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 시장까지 우리는 주의와 용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너무 급하기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살펴보는 차분한 시장 대응, 보수적 시장 대응이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하게 분석이 된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종목들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대안으로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 이번 주 좀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안에서, 이 은행 업종 안에서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들 선정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